보시면 맨 앞에 물리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해당되는 질문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생기부 가지고 여러분들 그 출석 면담 어제 대비하면서 질문 쭉 뽑았는데 학교마다 코멘트의 양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문답을 하고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학교 선생님들 계신가 하면 질문할 것 자체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은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제 문답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어제 이제 전체적인 생기부 내용을 질문했는데 암석을 분류해봐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 있습니다. 초딩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암석을 분류해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얘기해야 되니? 기준이죠.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은 화성암이라고 하고 퇴적물이 교결, 굳힘, 다져진 과정에 의해서 생긴 암석은 퇴적암이라고 하고 원암이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뭘 말해봐 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식으로 일단 답부터 말하고 그리고 이유를 뒤에다가 붙여서 설명을 하면 이유를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라고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항상 답부터 두 가지식으로 표현하고요. 뭔가를 말해봐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기준,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얘기하는데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해요. 그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용어 정확하게 쓰시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떨리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오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답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서 내가 쓴 단어 중에 틀린 게 없나? 더 좋은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나? 깔끔하게 표현할 수는 없나? 고민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런 이상한 거 있으면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어? 자,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서 이거는 중학교 1, 2, 3학년 순서대로예요. 아,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었구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물리 파트에서 맨 처음에 배운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힘입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어제 대부분 모든 친구들한테 선생님 당연히 좋은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 뭘 것 같아요? 힘이 뭐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힘이 뭡니까? 그렇죠.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끝은 무조건 다로 끝나야죠. 됐어? 네. 그럼 운동 상태가 뭐니? 물체의 모양과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힘을 줬을 때 어떨 때 빠르기 또는 운동 상태가 바뀌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해보세요. 물체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힘을 받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는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이동 속도만 변하며 물체의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물체의 이동 방향만 변하네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때는 빠르기가 바뀌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때? 빠르기가 변하면 이때는 그러면 나라는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잖아. 네. 네. 그렇죠. 빠르기를 변화시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답부터 말하고 그 다음을 설명했어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요. 내가 쓴 답 중에 더 좋은 표현은 뭐가 있을까? 틀리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건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입니다. 그중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빠르기만 바뀌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한 경우는 방향만 바뀌며,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에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다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의 대표적인 예 들어봐.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교과 내용. 그게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얘기해봐.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유낙하와 연직상반 운동이 있으며, 맞습니까?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는 등속 원운동이 맞는 거지 원운동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등속 원운동이 있으며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경우에는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되겠어? 네, 필요한 것들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요소. 세 가지. 힘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해.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가 있습니다. 알겠어? 네. 그러면 힘의 종류를 분류해봐 라고 얘기하시겠죠? 이게 보존력과 비보존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요. 어제요, 제가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분류해봐 그랬더니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누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니? 행성의 물리량의 특성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럼 내행성과 외행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한 겉보기 운동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인 거잖아요. 기준을 먼저 얘기하시다. 되겠어? 그런 얘기야. 되겠죠? 네. 그래서 힘을 분류해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요? 역학적 에너지. 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냐, 그렇지 못한 힘이냐에 따라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접촉 유무에 따라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냐,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냐에 따라서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 마찰력, 부력이 있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에는 중력, 자기력, 전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이 뭐니? 만유인력이 뭐니? 어떤 중력이 뭐니?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물체를 중심방향으로 끌어오는. 중력이 뭐니라고 하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봐.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서 설명해봐 라고 물어보신 거겠죠? 네, 그럼 이제 해보자. 해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값으로, 양으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뭘로 재니? 양팔 저울이. 양팔 저울로 재며 단위는 뭐니?
킬로그램, 그램과 같은 물리량으로 표현합니다. 인 거죠. 그러면 그것과 같이 무게도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무게는 안 들렸어. 무게는 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장소에 따라 변하며 용수철 저울로 측정하고 네, 단위로는 뉴턴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깔끔하겠죠. 뭔가를 비교해서 설명할 땐 그 순서대로 얘기하시는 게 서로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뭐니? 물질의 고유한 값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네가 들어도 다르지 않겠니?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질량과 무게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5페이지 한가득 나왔던 거고요. 그죠? 탄성력이 뭐니? 네.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제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인 거죠. 그래서 탄성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 용수철 저울.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들어가는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고무줄 저울은 쓸 수 있니? 고무줄도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병신들이 끊어져서 안 돼요가 답이었어요. 너네가 생각해도 웃기죠.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들도 절실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하겠니? 똑같지 않아? 용수철 저울이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면 고무줄은 그 목적을 갖지 못하잖아. 작용한 힘의 크기와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끊어져서요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그렇겠죠. 알겠어. 제가 현재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30개의 생기부밖에 아직은 못 읽었는데 나머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용수철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래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대. 그럼 결국은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잘 분석할 수 있대. 그럼 그래프를 분석한다는 건 그래프에 뭔가를 알아내야 되겠죠.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이니? 그렇죠.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를 알 수 있고 또 그 변형된 순간에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도 알 수 있습니다. 탄성 계수는 기울기고요. 그래서 네, 탄성 에너지는 면적이니까 알겠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순간 너네가 탄성계수라는 단어를 썼으면 물어보겠죠.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단어니까. 탄성계수가 뭐니? 이럴 거면 그 얘기를 쓰시면 안 되죠. 탄성계수가 뭐니? 용수철을 1m 늘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상수값입니다. 맞아요? 용수철을 1m 늘릴 때 필요한 상수값을 탄성계수라고 하는데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탄성계수 값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거면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단어들을 써라.
그래서 어제 외부생 애들도 와서 면접을 봤는데 영재 준비하다가 떨어진 친구라는데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안 쓰는 이만 못하죠. 그게 떨어지는 비결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단어를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흥분하지 말고. 어제 너무 흥분해서 결국은 울더라고. 흥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천천히 아는 대로. 흥분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천천히 합시다. 자, 그래서 반성력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힘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반성력, 마찰력, 중력, 구력.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력과 탄성력을 했으니 마찰력. 설명해봐. 마찰력이 뭡니까?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맞아?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니? 안 들려요. 응원 걸지 마세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말이 좋아라. 바닥면의 상태와 바닥면의 상태 아니거든요.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거든요. 상태는 고체액체 기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와 저 무게는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수직항력입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널 더 누르면 마찰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 단어가 맞는지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알겠어? 네. 라고 하던지 또는 비저항과 수직항력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던지 비저항이 갑자기 뭐 이러와? 마찰계수와 그래서 수직항력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던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체와 닿는 표면의 면적은 마찰력이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마찰력이 큰 게 좋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걸어갈 때 마찰이 커야 좋습니다. 또요? 네. 암벽 등반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또는 우리 바이올린 같은 현을 연주할 때도 마찰이 커야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부력이 뭐니? 너네 노트북 있어? 네. 그럼 꺼내서 정리해도 되잖아. 굳이 왜 이걸 쓰는 건데? 없으면 써도 되는데 있으면은 한 번에 치실 거면 치셔도 되겠죠. 똑같은 얘기 두 번 할 시간은 없잖아요. 떨어지면 뒤진다. 알겠지? 어제 설명하는데 소리를 자꾸 먹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게 웅얼웅얼 하는 애들. 그러면 면접 가는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량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춤추는 줄 알았어요. 손이 막 긴장하니까 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네, 손은 다소곳이 책상 위에 올리든지 무릎 위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자, 준비할 때까지 영감이었고요. 막 타자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속기사도 아니고 타자치란 얘기 아니고요. 필요한 거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요한 부분은 쳐두시고 선생님 거 받아쓰기 할 필요 없어요. 녹화해 두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력이 뭐니? 물체 속에서 물체가 중력 반대로 하는 거. 주하나 말 끝까지 정리해. 물체 속에서 물체가 지구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입니다. 네. 자,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네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린 부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생기부에 연락이 써있더라. 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을 매달고 그 유체 속에 담갔을 때 이 용수철 저울이 줄어드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와 그래서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의 차이값만큼의 부력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와 유체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의 차이만큼이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알겠어? 두 번째는 뭐 있어? 네, 넘친 물의 무게가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네, 유체의 밀도 곱하기 그래서 유체의 밀도와 잠긴 부피와 중력가 속도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되겠니? 네. 그래서 부력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내용 포켓북은요 8페이지와 9페이지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의 요점 정리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100% 잘 활용만 하셔도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물리 두 번째 내용, 2학기 내용이 뭡니까? 파동이죠. 되겠습니까? 파동이 뭡니까? 네,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맞아. 네. 자, 파동을 분류해봐 라고 했어. 이제 분류해봐. 그럼 뭐부터 말하라고? 기준. 그렇죠? 파동을 분류해봐. 첫 번째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나눌 수 있으며 매질이 이동하면 너는 떨어진 거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란하면 정파, 수직하면 횡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네가 지금 나눈 기준을 통해서 기준을 이용해서 빛과 소리를 분류해봐. 빛은 비탄성파이자 네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걸 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빛은 비탄성파이며 횡파에 속하고 소리는 탄성파이며 정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되겠어? 네. 자, 반사 법칙이 뭐니? 반사 법칙이 뭐니? 그렇죠.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되겠어? 네. 정반사가 뭐니? 매끄러운 이게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현상을 설명한 게 정반사입니다. 정반사의 증거로는 주변의 경치가 빛입니다.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한 방향으로 라는 거야. 되겠어? 난반사가 뭐니? 거친 면에서. 아까 매끄러운 면이었으니까 지금 거친 면이 나와줘야지. 왜? 거친 면에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현상을 난반사라고 합니다. 난반사를 통해서 우린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인 거죠. 그러면 그중 어떤 반사에서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 네, 모든 반사에서 항상 반사 법칙은 성립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 거울. 볼록
거울의 상의 종류를 설명해 봐라. 인 거죠. 해보자. 볼록 거울은 왜 나한테 얘기하래? 내가 면접 보러 가? 볼록 거울은 예. 작게 끝났네.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랬지.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어. 축소된 정리, 허상이 맺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됐어.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거리에 따라 상이 여러 종류 나타나는데 거울로부터 멀수록 뭡니까? 거울로부터 멀면 축소된 도리 실상. 됐어? 그거보다 가까우면 확대된 도립 실상.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오면 또는 가까울 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됐죠? 순서 있지만 가장 멀리서부터 뭐라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가장 멀리 있을 때라고 얘기하기 싫으면 초점거리의 2배. 그래서 초점거리의 2배보다 멀리 있을 때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초점거리의 2배 그러면 이제 꼬리를 물고 나올 만한 단어도 좀 있어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라고요? 축소된 도립 실상. 꼬맹아, 도립은 무조건 실상이야. 알겠어? 도립 허상 나오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도립 실상. 그리고 가까워지면 확대된 도립 실상. 가장 가까울 때가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맺힙니다. 됐어? 네. 볼록 거울 언제 사용되니? 볼록 거울을 사용하는 목적. 네, 뭡니까? 안 들렸어요. 네, 볼록 거울은 시야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코너 반사격, 도난 방지용 거울, 자동차의 측면경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하겠어요?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정리된 단어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되겠니? 오목 거울은 언제 사용되니? 요즘 뭘 준비한 거예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하여 등대나 전조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얘야, 들으면 다 알지.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그걸 네가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야. 굴절이 뭐니? 앞부분을 못 알아들었어요. 너 말 자꾸 그렇게 할래? 또박또박 큰 소리로. 굴절이 뭐니? 빛이 직진하다가 성질과 형태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여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속력이 다른 두 매질 사이에 꺾여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길게 얘기하는 거 서로 힘들잖아요. 속력이 다른 두 매질 사이에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거울에서의 상해 종류 얘기했었죠. 그 거울에서의 상해 종류가 그대로 렌즈에서의 상해 종류인 것도 아시죠?
볼록볼의 상해 종류는 오목렌즈의 상해 종류와 같습니다. 설명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오목렌즈를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뭐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달라지겠죠? 오목렌즈는 네, 근시를 교정하는 안경으로 주로 사용되고 볼록렌즈는 원시를 교정하는 안경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알겠어?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에는 높낮이, 세기, 맵시가 있습니다. 됐어?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높낮이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맵시는 파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빛에 대해서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빛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봐. 빛도 세기와 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색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얘기하셔야죠. 빛의 3원색. 빨강, 초록, 파랑이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또는 진동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며 파장이 긴 순서대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은 진동수, 파장의 길이에 따라 나뉜 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바보만 아니면 빛의 3원색 2개씩 섞었을 때 무슨 색인지는 알겠죠. 과거 안 갈 생각이 아니면.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장이 뭐니? 같은 파동을 구성하는 5요소요. 파장이 뭐니? 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은 주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뭐니?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합니다. 진폭이 뭐니? 매질의 최대 변이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지니?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고체 상태의 매질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입니다.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며 기체, 액체, 고체, 순입니다. 그래서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뭐 배웠을까요? 전기. 전기가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정전기의 대표적인 예,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봐. 말해봐. 물체를 접촉시키면서 마찰을 전자를 접촉시켜서 마찰을 또 왜 일으켜? 정전기의 종류,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생기는 전기를 얘기합니다. 알겠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 검정기가 있습니다. 됐어?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물체의 대전 여부 대전된
다음에 전하의 종류.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런 걸 알려면 검정이는 어때야 됩니까? 전기 말고 전하라는 단어 쓰면 더 좋아. 됐어? 금속박과 금속판이 같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 거죠. 됐어? 그러면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에 어떤 애를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물체는 대전되어 있으며 검정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전기 했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 전류겠지. 오음의 법칙이 뭐니? 뭐라는 거야? 뭐라고요?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이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법칙입니다. 알겠냐? 네. 그럼 그중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를 얘기하기 전에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보일 법칙이 뭐니와 똑같은 질문이죠. 전류가 일정할 때. 그렇죠. 통제변이 먼저 나와야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내가 뭐라고 질문했었지? 어떤 관계가 있니? 네. 전압과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앞에 조건 통계변이 붙어있죠. 전류가 일정하다면 네. 오늘부터 3교시에 면담 대비를 할 건데 오늘 너네 과학한 날이잖아. 3교시 때 212로 가면 되고요. 내일 수학하는 친구들은 수학하는 날에는 스터디 카페로 갈 거야. 3교시를. 과학하는 날 212로 수학하는 날은 스터디 카페로 갈 건데 요걸 선생님이 복도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붙여놓을 건데 여기 보면 노란색이 수학 면담 잡힌 애들이고 파란색이 과학 면담 잡힌 애들인데 여기 보면 파란색인데 수학이 있어. 그러면 파란색 수학에 적혀져 있는 친구들은 수학 날이어도 스터디 카페 가는 게 아니고 212호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수학 날은 스터디 카페, 과학 날은 212호. 그런데 파란색 수학에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럼 그날은 212호. 됐죠? 저기 이름 있는 친구들은요. 3교시 때 다른 친구들은 자기 자소서 공부하고 할 건데 저기 이름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불려나가서 면담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친구도 우선순위를 쭉 불러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처럼 면담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친구들은 안 나온 친구들은 지금 공강의 선생님들이 계속 불러서 연습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뭐였지? 네, 오매 법칙 그리고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 설명했지? 그러면 전압과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그렇죠. 저항이 진열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을 못해?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항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의 병렬 회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꼬마 종구의 밝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니? 네, 전력의 세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저항의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큰 꼬마 전구가 더 밝고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작은 꼬마 전구가 더 밝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가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보겠지. 알겠냐? 전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 왜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큰 새끼가 더 밝아? 궁금하면 지가 물어보겠지. 알겠어? 그런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뭡니까? 비저항과 온도입니다. 네, 그렇죠. 똘똘하네요. 저항의 크기는 비저항과 단면적, 길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어?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되겠냐? 네, 그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런 거 나오죠?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뭐니? 들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자기력이 뭐니? 야, 자기력이 뭐니? 그러니까요. 자기장 속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어? 안 들렸어. 뭐야? 뭐 있어?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전동기, 스피커, 전압계, 전류계 등이 있습니다. 너네 받아쓰기 하러 온 거야? 어?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한 거야 그동안? 뭘 준비한 거야? 자, 지금 한 얘기는 27, 28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 설명해 보세요. 네,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운동이라는 에너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왔던 물리가 열입니다. 맞아? 열이 뭡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 또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열량을 구하는 방법? 비열과 비열과 질량의 곱과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 됐어? 네. 자,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비열이 뭐니? 이게 어떤 물질이 네,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근데 1kg이라고 안 하고 1g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1kg 또는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비열차에서 나타나는 현상. 배고픔과 계절이 있습니다. 네, 해절풍과 계절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팽창이 일어난 이유.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인도를 열을 받으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열을 받은 물체가 그래서 네,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 다이메탈. 되겠습니까? 네. 두 금속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내가 뭐라 했어? 두 물질의 뭐? 열팽창 차이야. 온도차 아니고 두 물질의 열팽창 차이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열평형이 뭐니?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해서 마무리해.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열에 해당되는 내용은 35, 36페이지를 보시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드디어 중3 물리 뭐 있어? 운동과 일 에너지죠. 되겠어? 일이 뭡니까? 100만 번을 했다. 물체를 힘준 방향으로 이용했을 때 생기는 물리력.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라는 거죠. 에너지가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가 뭐니? 어떤 물체의 한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율학파가 뭐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측면화를 받고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에너지 전환이죠. 맞아? 네, 중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에너지 전환. 자,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가 전자기 유도인 거죠. 전자기 유도가 뭐니? 전자기 유도가 뭐니? 차라리 전자기 유도 문제 푸는 게 편하겠죠. 전자기 유도가 뭐니?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그러면 힘 그때 발생하는 전류 그거를 전자기장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에 주로 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됐죠? 전력이 뭐니? 1초 동안 받는 전기 에너지는 1초? 1시간은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뭐야?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몇 분 걸렸어요? 지금 선생님하고 문답하면서 50분 좀 안 되게 걸렸죠?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노란색지 다 정리해봤자 4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면접이 내일 모레면 어때?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뭐가 걱정인데? 그동안 놀았으니까 문제인 거지.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된다. 면접이 빠르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 질문 질이 낮습니다. 면접이 늦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으면 더 해야 될 게 많은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장점이 있어요.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평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면담 갔다 와서 자기 질문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병신이라는 짓이다. 알겠어? 우리 300평가에 옆에 있는 애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내가 가. 어쩔 수 없어요. 경쟁률이 5대1 가까이 됐는데 어쩔 수 없죠. 옆에 있는 애 4명은 떨어져야 내가 갑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물리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년치 기출도 다 나눠드렸어요. 일일이 찾아드렸어요.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도 자기 학교 거 뽑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심력이 뭐니 관성력이 뭐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자소서에서 나온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답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내용이 아니면 다 버리시면 돼요. 관성력이 뭐니는 안 물어보지만 관성이 뭐니는 물어보지. 그래서 또 오지 마요.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우리 학교에서도 생기부에 적혀 있었는지 보시고요. 아 이거 나올 만하구나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면접 하면서 자기소개 해봐 그랬더니 되게 황당했어요. 요번처럼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오랜만인데 자기소개 해봐 그랬더니 신도림 중학교 3학년 2반이래. 그 얘기를 왜 할까? 생기부에 써져 있는데. 자기소개를 해봐라고 하면 그래서 나는 뭐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과거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이 얘기 듣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대답해 줘야죠. 신도림 중학교인지 3학년 2반인지는 생기부에 정확하게 써져 있어.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번호도 알아 나는.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걸 묻는 거고 자기소개 해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생기부 자소서에서 질문 100개 뽑으라 그랬는데 100개의 질문을 뽑는다고 답도 100개여야 되니? 아니잖아. 자기소개 해봐와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런 건 다 같은 얘기 아니야? 같은 질문이잖아. 그걸 다른 답으로 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걸 답해야지 라고 하는 걸 좀 묶어봐.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 진로에 영향을 주는 책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어제 어떤 애가 건축이 진로거든요. 그러면 너의 진로와 관련된 책, 너의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없대. 자기는 건축과 관련된 책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래.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책을 읽던가 그게 없으면 건축가로서의 직업, 윤리, 의식 이게 영향을 준 게 뭔지로 끌고 가던가 순발력이 있어야지. 너네 그 직업에 필요한 뭐 직업 정신 이런 것들 다 학교에서 하더라. 그럼 그쪽으로 끌어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없어요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 건 뭘까?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질문하면 그런 쪽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게 답하기 좀 편하겠죠. 저는 이 책의 어느 장면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걸 느꼈고 나의 삶에 어떤 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첫날이라서 그거 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는데 소리를 먹는 친구들, 손이 대단히 현란하게 움직이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플러스 점수가 되질 않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요지를 먼저 앞에다가 두 가지로 얘기해줘라. 그리고 나서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덧붙이면 된다. 선생님, 네. 그리고 어려운 단어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단어 쓰려고 하는 게 맞다. 그죠? 네. 자기 생기부랑 필요한 거 빨리 꺼내서 보시고요. 혹시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질문할 때 물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이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게 물어볼 게 있으면 빨리 얘기하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있는 동안 시간을 활용하시죠.